그러려면 내 몸의 호르몬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호르몬이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신호를 전달하는 화학 물질이에요. 우리 몸속에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화학 물질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진통제 남용도 굉장히 이슈화 되고 있지만 혹시 호르몬, 스테로이드의 남용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스테로이드, 천식 환자도 먹고 피부과에서는 거의 스테로이드를 많이 씁니다. 자, 이 스테로이드를 쓰면 거의 모든 증상이 사라져요, 우리 몸에서. 가려움도 사라지고 통증도 사라지고 염증 반응이 다 없어져요. 근데 이 스테로이드라는 물질이 사실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물질이에요. 내 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살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물질이에요. 그런데 내가 만들 수 있는 물질을 왜 밖에서 흡입하고 먹고 관절통이 루마티스 관절염 있을 때도 자가면역 질환에 대해 스테로이드를 쓰고 호흡이 곤란할 때 천식일 때도 스테로이드를 쓰고 너무 아토피가 심할 때도 스테로이드를 써요. 자, 이 환자들은 도대체 왜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물질을 밖에서 할까? 왜 그럴까요? 그거는 내 몸에서 더 이상 못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게 원인이에요.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거든요. 스테로이드를 다른 말로 하면 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내가 못 만들고 있다는 신호예요. 자, 왜 못 만드는가를 봐야죠. 왜 못 만드는가를 봐서 만들 수 있는 몸으로 만드는 게 원인 치료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약에 의존하면서 계속 바르고 있는데 밖에서 자꾸 들어오게 되면 내 몸은 만들질 않아요. 왜냐면 몸이 너무 바빠요. 그거 말고도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몸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 밥도 먹어야죠, 운동도 해야죠, 잠도 자야죠, 공부도 해야죠. 바빠 죽겠는데 엄마들 보면 저도 그래요. 약국 해야지, 방송해야지, 집에 가 설거지 해야지. 뭐 바쁜데 누가 하나만 해줘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누가 해준다고 그것 좀 해줘 하고 다른 일을 하거든요. 내가 안 만들어도 밖에서 들어와? 그럼 몸이 그것 좀 해줘. 안 해버려요. 그래서 내성이라는 게 자꾸 생기는 건데 우리가 이야기 나한테 들어? 왜 듣지? 이 부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이 없이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몸을 만들자. 그게 제 오늘의 주제인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단세포가 아니라고. 다세포예요. 협업을 해야 돼요. 협업을 하는데 브레인, 뇌가 총사령관이요. 뇌가 지시하는 대로 뇌에서 어떤 호르몬을 만들라고 지시하는 대로 몸이 움직여요. 자, 그런데 우리 몸의 목적은 뭘까요? 우리 나라는 자아, 이지향이라는 자아가 몸만 있을까요? 제 생각은 그래요. 몸도 있고 마음도 있고 뇌, 의식도 있고 몸, 마음, 뇌가 건강하게 균형을 잡을 때 이제 평화롭잖아요. 그런데 뇌는 굉장히 스트레스에 민감해요. 왜 그러냐면 몸의 목적은 생존이기 때문이에요. 몸은 살아남는 게 목적이에요. 몸은 살아남는 게 목적이잖아요. 살아남아서 끝까지 이 나라는 자아를 지켜내야 되잖아요. 왜냐면 몸이 없으면 내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뇌는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진화해 왔어요. 우리 뇌는. 그래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스트레스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스트레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스트레스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몸은 이 스트레스를 정신적 스트레스인지 이 물리적 스트레스인지 구분을 잘 못해요. 균형이 깨지면 다 스트레스예요. 균형이 깨지면 다 위험하다고 판단을 해요, 뇌가. 자, 내가 밥을 못 먹어서 배가 고파서 스트레스를 받는지 직장 상사한테 혼나서 스트레스를 받는지 내가 지금 너무 추워 죽겠는데 옷을 못 입어가지고 스트레스 받는지 구분을 못해요. 그냥 균형이 깨지면 스트레스를 받았다라고 판단을 하면 그때 아까 말한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쫙 나와버려요.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 허리에 한번 손을 대보시겠어요? 자, 여기에 있는 장기가 뭘까요? 콩팥이에요, 콩팥. 콩팥 위에
이렇게 조그맣게 붙어 있다 해서 부신이라는 데가 있어요. 자, 이 부신이라는 데에서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약간 타고날 때 금수저, 흑수저로 조금 나눠요. 예를 들어서 강호동이나 박세리 같은, 그리고 저 같은 사람 있잖아요. 뼈도 튼튼하고 좀 이렇게 딱 벌어진 사람들은 그랜저나 뭐 이렇게 좀 CC가 커요. 그런데 태어날 때 약골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김국진 씨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티코 같은 약간 CC가 적은 차.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약골인 사람도 있고 태어날 때부터 강골인 사람이 있기는 해요. 마치 태어나 봤더니 내 아버지가 백만장자야. 태어나 봤더니 내 아버지가 신용불량자 이렇듯이. 그러나 태어날 때 백만장자가 평생 백만장자는 아니잖아요. 자식한테 재산 물려주지 말라고 하잖아요. 다 중간에 까먹기도 해요. 그래서 태어날 때는 강골이었는데 중간에 술 먹고 커피 마시고 매운 거 먹고 잠 안 자고 게임하고 막 이런 대로 흥청망청 코티솔을 써버리면 중간에 멈춰요. 그래서 남자들이 수명이 짧아요. 안 웃으시네. 심각한 얘기인가? 근데 사실 여자들이 살아남기 훨씬 힘든 구조기는 해요. 여자들은 호르몬의 지배를 많이 받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해야 되고 생리를 하면서 혈액을 잃어버려야 되잖아요. 생명은 혈액인데. 그런데 골골장수라고 여성들은 항상 생리를 함으로써 체력이 딸리니까 위험한 일을 안 하죠. 근육도 없고. 그러니까 몸 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원래. 실패를 많이 한 사람들이 더 건강해지듯이 여자는 또 출산과 육아를 하고 하면서 뭐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그래서 남성들의 코티솔이 빨리 떨어지고 여성들은 코티솔을 좀 오래 오히려 더 유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코티솔이 이 부신에 있는 코티솔을 잘 지켜내는 거. 이 코티솔을 지켜내는 게 여러분이 120세 장수 시대에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이 유산을 주셨어도 내가 그걸 잘 불리고 관리를 잘해야 오래 가져갈 수 있듯이 이 코티솔을요 내가 잘 저축하고 뺀 만큼 다시 채워놓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아야 코티솔이 채워져요. 그렇게 채워져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무병장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코티솔 없이는 장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유병장수가 돼요.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는 거죠. 그냥 아무 일도 못하고 병원에만 있으면서 사는 삶은 우리가 바라는 삶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코티솔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